김도환 소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여기서 얘기해가지고. 이거 반드시 나가야 돼요. 네. 자, 여러분들 지금 계속 이 책인싸를 통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연불리님을 모시고 등대와 같은 불을 밝혀주시는 연미사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이 세 번째 편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 투자자의 마음가짐이에요. 특히 항상 좋을 수는 없고 항상 나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도 스스로 주기를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슬럼프를 경험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까? 이 투자의 대가로서 좀 등대로서 조언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슬럼프를 겪는 거는 어쨌든 크게 한 번씩 이제 손해를 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장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네. 또 투자하다 보면 실수도 해요. 나는 정말 좋아서 이 기업을 샀는데 네. 그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아침 제 이제 매일 3프로 TV를 나가니까 거기 이제 김동환 프로님이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롯데쇼핑이라는 기업을 하셨는데 네. 너무 좋게 봤대요. 네. 롯데쇼핑을. 예. 옛날 몇 년 전에 한참 좋았잖아요. 막 롯데쇼핑 유니클로도 갖고 있고 확신에 차서 샀는데 반토막 나는 거야. 네. 아니 그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유명하신 분도 네. 자기가 잘못 볼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김도환 소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여기서 얘기해가지고 이거 반드시 나가야 돼요. 네. 근데 3프로 TV에도 얘기하셨으니까 네, 실제로 방송 나간 거니까. 네. 워낙 또 호탕하셔서. 네. 네. 근데 그런 분들도 확신에 차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네. 아니 근데 못 맞춘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를 하다 보면요, 앞으로도 내가 확신에 차서 하는데 잘못 물려가지고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럴 때 이제 첫 번째로 조언 드리고 싶을 때는 일단 물렸잖아요. 내가 네. 잘못했건 못했건 떠나서 그렇죠. 네. 큰 소식 보면은 일단 며칠 정도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예. 아니, 왜냐면 네. 뭐든지 사람이 큰 데미지를 입거나 아니면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네.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 아버지가 이렇게 딱 집에 들어왔는데 이게 딱 술 마시고 왔는데 기분이 좋아요. 그럼 뭐 해요? 용돈 달라고 그러죠. 네, 네. 다음날 아빠 후회하잖아요. 네. 내가 왜 줬지? 기분 좋으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또 기분이 안 좋으면 또 잘못된 판단도 하게 되고. 그러네. 근데 차라리 그때 이성을 읽는 거죠. 네, 이성을 어쨌든. 읽는 거죠. 네. 너무 좋거나 네. 안 좋으면. 그렇네요. 예. 감성적으로 맞아요. 행동을 하게 되니까. 쇼핑할 때도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하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을 때 막 쇼핑하지 말라 그래요. 막 관대액을 막 사버리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돈 잘 벌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이 까먹었을 때는 일단 며칠만 좀 기다리자. 그거 좋은 점. 급한 거 아니면. 네. 너무 이제 근데 정말 회사가 안 좋아지면 빨리 팔아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자기한테 생각을 좀 시간을 주세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시간이 없어지면요 판단이 안 돼요. 그렇네요. 저도 그런 실수 많이 봤거든요. 네. 아니 너무 안 좋으니까 진짜 팔았는데 네. 며칠만 기다렸으면 안 팔았는데 근데 진짜 금방 회복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 쇼크를 입고 예, 감성적으로 파는 맞아요. 거죠. 예.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했으면 갖고 있었을 텐데. 네. 근데 팔자마자 오르는. 예. 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게 많아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저도 성격이 처음에 이제 누가 뭐 전 뭐라고 하거나 뭐 댓글 안 좋은 거 달리거나 그러면 그날은 기분 안 좋은데 이 사람 며칠 지나면 또 다 까먹어요. 다 까먹고 그냥 내가 또 이건 잘못했구나. 네. 그래서 또 받아들이게도 되고 사람이 뭔가 시간이 지나면 관대해지더라고요. 그렇네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경우 하셨을 거예요. 투자도 그래서 처음엔 내가 좀 데미지를 입었을 땐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실 건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한 2, 3일은 보지 마세요. 본다고 될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성을 좀 찾았으면 두 번째로 하실 게 내가 왜 샀지? 네. 이걸 고민해 보는 거야. 왜 샀는지에 대한 이 기업을 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든지 남의 네. 추천을 받았건 그렇죠. 내가 뭐 아까 그 김동환 소장님 자꾸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근데 롯데쇼핑은 사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네. 내가 이걸 왜 샀는지 분석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은 반대로 갔어요. 아이디어가 틀렸어요. 네. 그럼 답은 나왔어요. 그렇네요. 정리하면 돼요. 예. 깔끔하게. 예. 근데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안 틀렸고 네. 예를 들면 요새 막 전쟁 난다고 뭐 났잖아요. 뭐 안 좋잖아요. 이 기업은 문제가 없는데 뭐 주변 외부 변수 때문에 뭐 폭락하고 난리가 시장 때문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버텨야죠. 기업이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네. 아니 푸틴을 원망해야죠 이럴 때. 그죠? 푸틴 탓이잖아요. 푸틴한테 악플 다세요. 네, 그런 경우는 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상황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그럼 판단을 내려서 내 잘못은 아니다. 버티고 오히려 더 싸졌어요.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예,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돈 버신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순서를 알려드렸지만 데미지를 입었을 때는 며칠만 좀 기다려보자. 당장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며칠 지나서 내가 이성을 찾으면 내 아이디어 내가 왜 샀지? 이거 생각하고 그 아이디어가 틀렸으면 일단 정리. 어쩔 수 없어요. 정리해서 다른 아이디어를 찾아보시고 왜냐면 회복할 기회 많습니다. 앞으로도. 근데 내 아이디어가 맞으면 좀 끝까지 가져가자.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유를 갖고 시간이 모든 걸 다 해결한다. 네. 급하게 하지 말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2년 1분기 그리고 2분기 초반까지 좀 좋지 못한 이런 장세 속에 슬럼프를 느끼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께서 이 조언 좀 잘 되새기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을 보니까 이 중요한 목차, 중하반 목차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 꿀팁 한 10가지 정도 그렇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다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하나만.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꿀팁 요거 하나만큼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싶다. 꼭 강조하시는 거 하나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막 이런 여기저기 막 그 남의 얘기 듣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냥 여러분들이 네이버만 활용하셔도 돼요. 네이버가 사실은 보물창고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공시부터 다 나와 있어요. 근데 활용을 안 하세요. 네이버 금융 말씀하시는 거죠? 네이버 금융 보면은 그래서 거기서도 정말 기업의 모든 데이터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재무제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좀 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너무 멀리 돌아가세요. 막 왜 복잡하게 막 찾으려고 그러시고 뭐 어디 보물창고 뭐 보물이 숨어 있나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 아니면 뭐 여러분이 갖고 계신 기업들 네이버에 딱 검색만 하시면 거기 보면 네이버에 주가 나오고 밑에 재무 정보 나와요. 맞아요. 그거 한번 꼭 클릭하셔가지고 거기서 내가 지금 이 선택한 기업이 작년도 실적 다 나와 있잖아요. 잘 벌었나? 그리고 내년 실적 전망도 나와요. 그렇죠.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해놓으니까 그것만 봐도 내가 힌트를 알 수 있어요. 아 작년에 못 벌었는데 올해는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오네? 그걸 보고 내가 또 참고를 해가지고 좀 더 공부해서 투자를 더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이버라든가 이런 좀 좋은 사이트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데를 좀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단순하게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군요. 또 마지막으로 좀 조언스럽게 좀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직 투자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께도 투자자가 되고자 한다면 어떤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도 이제 질문 중에 있었지만 제발 좀 주가 맞추기 게임 하지 말자. 주가를 맞추지 말고 기업의 가치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보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좋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주가를 여러분이 맞추려고 하는 순간 타이밍만 보게 돼요. 자꾸만. 그렇네요. 기업의 가치를 보지를 않게 되고 더 불안해지고. 그래서 좀 주가를 좀 제발 보지 말자.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자.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복리 효과를 생각하자. 자꾸 워런 버핏이 왜 장기 투자라고 그러겠어요. 장기 투자 아무거나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기업 가치가 역성장하는 기업을 장기 투자하면 당연히 필패지만 그런 좋은 기업을 앞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발굴했다면 좀 진득하니 한번 들고도 가보자.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리 효과 흔히 뭐 우리 스노우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눈덩이 굴릴 때 처음엔 작지만 계속 굴리다 보면 이자가 쌓이고 수익이 쌓이다 보면 원금은 커지는데 내가 1,000만 원일 때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처음에 10%면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자꾸 돈을 벌어서 1억을 만들었어요. 1억일 때 같은 10%면 1,000만 원이 옛날 원금이죠. 그렇죠. 이게 복리 효과잖아요. 그렇죠. 점점 커져. 근데 이건 장기 투자를 안 하면 누릴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하는 습관을 좀 들여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용기를 내자. 용기를 낸다는 게 뭐냐면 모든 법을 99년도 우리 IT 법을 그 다음에 2007년도 8년도에 중국 법을 우리 경험해봤고 그 다음에 작년이었죠. NFT 아직 뭐 버블이라고는 그런데 지금 너무나 다치신 분들이 많잖아요. 뭐 그쪽 메타버스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주가 10배씩 하고 버블이라는 거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군중 심리가 너무 흔히 그 레밍 효과라 그러잖아요. 네. 레밍이 뭐죠? 이제 독일이나 이런 유럽 쪽에 사는 그 쥐라고 하는데 레밍은 무리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 아무 생각 없이 다 따라가서 결국 낭떠러진 줄 알면서도 다 떨어지고 무리 안에 있으면 사람이 너무 편안해진대요. 그러니까 야 남들 다 NFT로 돈 버는데 나는 뭐 하고 있어? 그러네. 그래서 NFT로 가요. 네. 편해요. 거기 있으면. 여기 다 여기가 다 가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막 은행주 막 이런 거 있죠. 막 성장도 안 하고 다 저기 버림받고 있었어요. 네. 근데 NFT로 가신 분은 그때 재밌었죠. 그렇네. 지금 어떻게 됐죠?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전세가 역전됐어요. 그러니까 좀 군중 심리를 피하자. 남이 다 좋다고 해서 막 이렇게 흥분해서 가는 건 다 버블이 생겨요. 그렇네요. 그래서 내 자산은 거의 반토막 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좀 용기를 내서 남이 안 가는 쪽에서 한번 기회를 포착해 보자는 거예요. 야, 남이 지금 안 보는 게 뭐지? 좋은 제안이신데요. 여기서 이걸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남이 뻔히 아는 데서 어떻게 큰 수익이 나겠어요? 이미 시세가 났는데. 네. 그거보다 남이 안 보는 게 지금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지금 좋다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예시예요. 지금 음식료 업종 투자를 잘 안 해서요. 네. 아니 주가가 잘 안 가요. 사료는 가요. 이제 곡물가 오르니까. 근데 그걸 이용해서 뭐 고추장 만들고 된장 만들고 이런 기업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곡물가는 오르는데 그걸 가지고 만드는 가격 정가를 지금 못 하잖아요. 작년에 한번 올렸기 때문에. 네. 지금 주가들이 바닥에서 팍팍팍 기고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네. 이거 피해주야. 근데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하반기에는 전쟁 끝나고 곡물가가 정상화되면 네. 이 기업들은 가격을 올려놨어요. 어떻게 될까? 아.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료만 봐요. 지금 야 사료가 답이야. 네. 얘네는 곡물가 오르면 바로 정가할 수 있대. 네. 돈 잘 벌 거야. 네. 주가 엄청 올랐어. 네. 이걸 할 거냐? 남들이 지금 아무도 관심 안 보는 이거 사면 욕하는 음식료에 저기 저 그런 회사 살 거냐? 네. 저는 결국에 답은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큰 흐름에서 승자는 저는 남이 안 보는 쪽으로 먼저 들어가신 분이 좀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뭐 책인싸에 모신 핵인싸께서 이렇게 좋은 투자자로서의 조언 이런 것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본질 혹은 어떤 투자 심리, 투자 판단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이 북토크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무리할 때 공통된 또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아우트로 질문인데요. 제가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했습니다. 네네. 미리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다. 네. 김광석이 생각하는 염승환이란 저는 염승환은 주도주다. 주도주. 마음에 드십니까?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계속 1시간여 동안 말씀 주셨던 그 내용들을 보면 시장을 좀 보고 또 유망한 산업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리고 그냥 막 흔들려가면서 막 불확실하게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탄탄하게 재무제표도 좀 보고 공부도 좀 하고 스스로 물고기 잡는 방법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인사이트를 통해서 저는 염승환은 그냥 주도주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아우트로 공통 질문입니다. 책을 통해서 꼭 전달하고 싶은 강력한 메시지 그걸 10글자 내로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공짜 점심은 없다. 네. 네. 전 무슨 말씀인지 딱 와닿는데요. 네. 그래도 부언 설명 네. 조금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 쉽게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제 책도 어쨌든 뭐 읽는다고 무조건 투자에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저의 노하우를 담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어떤 책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저자의 노하우를 뭐 15,000원 정도 되는 가격에 여러분들이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노력도 안 하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사실은. 투자하시면서. 네. 정말 뭐 제 책만이 아니라 정말 좋은 책들이 서점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 점심 없으니까 이런 책들 가지고 진짜 공부하셔가지고 정석대로 투자하시면 저는 거기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공부하자는 의미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책에서도 이렇게 봤는데요. 보니까 염희선님 3프로TV에 매일 전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가셔요. 네. 예.
매일 몇 시쯤에 나가시죠? 제가 한 8시 50분부터 출연을 해요. 출연을 하니까 네. 대략 한 저도 8시 반까지는 네. 가시는 거네요. 자, 매일 이렇게 3프로TV를 가시는데, 자, 나에게 3프로TV란? 나에게 3프로팀. 아, 이걸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 그,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전 약간 이제, 그, 메이저리그? 이거 뭐냐면,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3프로 나가기 전에도 저 나름대로 계속 열심히 하고는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3프로를 가면서 메이저리그로 약간 승격된 그런 그러시구나. 느낌. 정말 유명한 채널이잖아요. 저도 뭐 거기 출연할 걸 상상도 못 했었고, 예전에는. 근데 어쨌든 이제 김동완 소장님이 좀 감사하게도 저를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1군으로 간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메이저리그에 좀 데뷔를 했다. 그런 의미로 좀 3프로. 3프로TV는 메이저리그다. 네. 김동완 소장님 아무리 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또 이 주식 투자의 등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자, 염승환에게, 나에게 주식이란? 저는 이제 선생님? 왜 선생님이냐면 주식이 그냥 인생 같아요. 주식이라는 것도. 주식은 인생. 저도 주식을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사실 저도 뭐 그 주식 증권업에 종사할 걸 상상도 못 했었지만 네. 어쨌든 그 증권업에 들어오게 됐고, 근데 이 증권업을 통해서 또 이 유튜브 뭐 3프로나 이런 좋은 채널을 만나면서 또 한 단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고, 네. 그리고 책이 뭐 저는 그 감히 어떻게 1등 할 거로 제가 상상을 해봤겠어요. 베스트셀러로. 네. 그런 것도 이제 그러네요. 제 인생에서 결국 주식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주식은 저한테 많은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주식도 굴곡이 있잖아요. 그렇죠. 굴곡이 있는데 제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정말 힘들었던 적도 있고, 그렇죠. 주가처럼 네. 이렇게 안 좋았다가 또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다가 또 지금 시장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지금은 좀 떨어지죠. 예, 그런 것처럼 인생이나 주식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식을 통해서 저는 인생을 좀 배웠기 때문에 좀 선생님이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식은 나의 인생이다. 주식은 나의 선생님이다. 네. 정말 말씀 속에 아주 진전성이 묻어 나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소감인 건데요. 책인싸에게 처음 출연하셔가지고 오늘 대화를 한 시간 정도 나눠본 그 소감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책인싸란? 책인사란 나에게 뭐 조언자다. 조언자다. 조언자. 이제 네. 어드바이저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드바이스를 좀 오늘 해드렸지만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제 스스로도 한 그럼요. 번도. 그러니까 저도 좀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방송 많이 하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강의하면서. 네. 제가 아는 지식을 머릿속에 완전히 넣게 돼요. 강연을 하는 순간. 그렇죠.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좋은 이제 이 책인싸를 통해서 이런 뭐 많은 말씀 해드렸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한테도 좋은 어드바이저가 됐다. 이 책인싸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고요. 저도 사실 뭐 많은 채널에 많은 방송에 이제 출연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냥 사실은 준비 없이 평소 몸으로 그냥 가거든요. 예. 근데 제가 시청자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잠깐 한번 제가 쳐도 될까요? 우리 염이사님 이렇게 방송 많이 출연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 주식 투자계 아이돌인데 그냥 당연히 책에 있는 내용 갖고 질문했으니까 그냥 맨손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빼곡하게 작성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책인싸란 조언자다 아니면 뭐 선생님이다 뭐 이런 종류의 말씀 계속 하신 것처럼 매사에 이렇게 성실하게 또 임하시다 보니까 우리 책인싸의 중요한 또 핵인싸로서 초대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하고 저도 정말 많이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